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SEC가 드디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수락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공식적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호재가 아닙니까? 항상 느끼는 거지만 블랙록의 움직임은 참 그 타이밍이 드라마틱합니다. 대중들의 관심이 거의 없을 때, 아직까지는 시장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게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수락했다. 이거는 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죠. 블랙록이 제시한 신청서를 SEC가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참 엄청난 압박이 들어왔겠죠. 한마디로 그거겠죠.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간섭이 들어갔다. 중앙 집중화가 돼 있다. 이런 현상들은 어쨌든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익 창출을 했던 고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매력은 없겠죠. 모든 걸 낱낱이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외쳤던 비트코인의 철학. 하지만 점점 비트코인 또한 암호화폐 또한 중앙 집중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장점으로 보자면 이제 미국이란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정식적으로 하나의 자산군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원했던 탈중앙화를 꿈꿨던 그의 생각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 또한 어느 정도의 규제와 규칙, 법규는 필요하겠죠. 어쨌든 돈이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가장 크겠죠. 점점 안전자산이 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반면에 안전하지 않음을 좋아했던 거래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매력을 갖고 있는 금융상품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자, 블랙록의 이런 움직임은 결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금융세력 고래가 탄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블랙록은 그 누가 뭐래도 세계 최대 자산관리 회사. 비트코인 ETF에 대한 SEC 프로세스는 미국에서 암호화 기반 투자 제품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블랙록은 코인베이스를 비트코인 트러스트 자산관리인으로 선정을 했었고, 감식 공유 계약까지 사인을 했었죠. 이 이야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생겨버린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디지털 안에서의 P2P 거래, 그 사이에 중재자가 끼었다는 뜻입니다. 자, 블랙록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외 여러 곳에서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점점 이제 승인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미국 월가에서 만든 EDX 마켓에 지금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그 외 코인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상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정리됨으로써 XRP가 EDX 마켓에 상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SEC의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수락을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3만 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고래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 기업은 누가 말해도 블랙록.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크게 능가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일단은 기술적 부분에서도 XRP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 능력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는 최대치의 능력을 갖고 있죠. 1세대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리고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 제3세대 암호화폐 XRP. 비트코인이 10,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나올 수 있는 코인이 XRP, 이더리움이 100번, 1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나올 수 있는 코인이 XRP.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들어갔던 돈들이 XRP로 움직이고 있다는 데이터가 떴습니다. XRP의 최근 판정은 XRP가 직면하고 있던 부정적인 규제 문제를 모두 없애고
드디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터닝 포인트를 찾았다. 대중들이 리플의 암호화폐를 주목하고 있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자본을 끌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XRP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두 코인을 크게 능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떠났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아직 암호화폐를 이해하지 못하고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 이 세 권역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충분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XRP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단 한 번도 암호화폐 소송에서 져본 적이 없는 SEC에게 승리를 했던 코인, 그리고 누가 뭐래도 기술력이 좋은 코인, 그리고 뭐 전세계적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 유틸리티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여기저기 온 동네에서 그냥 어떻게 갖다 써도 사용할 수 있는 코인. 물론 비트코인의 기관 채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따라서 XRP를 가지고 실질적인 사용 사례를 발표하는 기관들이 또 많아질 걸로 예측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 보유량을 줄여가면서 XRP를 야금야금 찔끔찔끔 모아가겠죠. 그리고 그 현실적인 증거는 결국 XRP 가격의 상승이겠죠. 암호화폐 하면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점점 XRP의 가치를 알아보고 XRP를 줍줍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500개의 XRP만 소유하고 있으면 당신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단 이 5가지 잠재적인 이벤트가 성사가 된다면, 제가 뭐 계속 이야기 드렸었죠. 그렇게 많은 개수의 XRP는 필요하지 않다. 평단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냥 신념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어쨌든 이 잠재적인 5가지 이벤트는 누가 보더라도 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점점 그 잠재적인 일들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올린 트위터의 인플루언서는 이 5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꽤 재밌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구라를 쳐놨는지. 어쨌든 첫 번째는 리플의 승리, 그리고 두 번째는 XRP 렐리스트. 그럼 1번, 2번은 체크가 된 것과 같이 이미 진행이 됐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 IPO, 기업 공개, 증권거래소에서 리플 IPO, 요 지금 이벤트가 굉장히 말이 많죠. 분명 브래드 갈링 하우스 또한 기업 공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분명 ICO와 IPO는 성질을 갖고 있죠. ICO 같은 경우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 가상화폐 공개를 뜻하고, IPO는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기업의 주식 및 경영 내용의 공개라는 뜻이죠. 비상장 기업이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요 지금 이벤트가 계속해서 말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리플이 SEC에게 패소를 하더라도 리플은 또 다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리플의 IPO, 요게 가능하다면, 그리고 XRP가 CBDC의 브릿지 통화로 가능하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준비 통화로서의 XRP, 요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XRP를 500개 정도 홀드하고 있어도 백만장자가 가능하다. 지금 리플 500개면 1000원 잡고 얼마죠? 하나로는 50만원이죠. 자, 그러면 충분히 50만원 정도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갖고 있을만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1번, 2번은 체크가 됐고 3번, 4번, 5번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00개의 XRP를 가지고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선 XRP 하나의 가치가 $2,000 정도 되면 되겠죠. 어쨌든 이 5가지의 충족 요건이 가능하다면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백만장자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맞죠? 다들 500개 정도는 갖고 계시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XRP 개수가 10,000개 정도였죠. 10,000개에서 30,000개, 그 개수에 대한 가치를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분들,
어려운 돈, 이자 내는 돈이 아닌 그냥 묵혀둬도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의 개수, 그 개수를 항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리플의 승리, 그리고 거래소 재상장, IPO, 그리고 CBDC 브릿지 통화, 그리고 미국 준비 통화, 세계 준비 통화, XRP, 모든 것들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백만장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SEC가 드디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수락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호재가 아닙니까? 항상 느끼는 거지만 블랙록의 움직임은 참 그 타이밍이 드라마틱합니다. 대중들의 관심이 거의 없을 때, 아직까지는 시장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게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수락했다. 이거는 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죠. 블랙록이 제시한 신청서를 SEC가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 없게 될 것이다.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참 엄청난 압박이 들어왔겠죠. 한마디로 그거겠죠.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간섭이 들어갔다. 중앙 집중화가 돼 있다. 이런 현상들은 어쨌든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익 창출을 했던 고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매력은 없겠죠. 모든 걸 낱낱이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외쳤던 비트코인의 철학, 하지만 점점 비트코인 또한 암호화폐 또한 중앙 집중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장점으로 보자면 이제 미국이란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정식적으로 하나의 자산군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토시 나카모토가 원했던 탈중앙화를 꿈꿨던 그의 생각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 또한 어느 정도의 규제와 규칙, 법규는 필요하겠죠. 어쨌든 돈이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가장 크겠죠. 점점 안전자산이 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반면에 안전하지 않음을 좋아했던 거래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매력을 갖고 있는 금융상품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자, 블랙록의 이런 움직임은 결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금융세력 고래가 탄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블랙록은 그 누가 뭐래도 세계 최대 자산관리 회사. 비트코인 ETF에 대한 SEC 프로세스는 미국에서 암호화 기반 투자 제품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블랙록은 코인베이스를 비트코인 트러스트 자산관리인으로 선정을 했었고, 감식 공유 계약까지 사인을 했었죠. 이 이야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생겨버린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디지털 안에서의 P2P 거래, 그 사이에 중재자가 끼었다는 뜻입니다. 자, 블랙록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외 여러 곳에서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또한 점점 이제 승인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미국 월가에서 만든 EDX 마켓에 지금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그 외 코인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상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정리됨으로써 XRP가 EDX 마켓에 상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SEC의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수락을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3만 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 기업은 누가 말해도 블랙록.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크게 능가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일단은 기술적 부분에서도 XRP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고, 그 능력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는 최대치의 능력을 갖고 있죠. 1세대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리고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
제3세대 암호화폐 XRP. 비트코인이 10,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나올 수 있는 코인이 XRP. 이더리움이 100번, 1000번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면 나올 수 있는 코인이 XRP.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드렸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들어갔던 돈들이 XRP로 움직이고 있다는 데이터가 떴습니다. XRP의 최근 판정은 XRP가 직면하고 있던 부정적인 규제 문제를 모두 없애고 드디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터닝 포인트를 찾았다. 대중들이 리플의 암호화폐를 주목하고 있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자본을 끌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XRP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두 코인을 크게 능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떠났던 사람들, 그리고 현재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아직 암호화폐를 이해하지 못하고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 이 세 권역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충분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XRP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단 한 번도 암호화폐 소송에서 져본 적이 없는 SEC에게 승리를 했던 코인, 그리고 누가 뭐래도 기술력이 좋은 코인, 그리고 뭐 전세계적 금융기관들과의 파트너십, 유틸리티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여기저기 온 동네에서 그냥 어떻게 갖다 써도 사용할 수 있는 코인. 물론 비트코인의 기관 채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따라서 XRP를 가지고 실질적인 사용 사례를 발표하는 기관들이 또 많아질 걸로 예측을 합니다.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 보유량을 줄여가면서 XRP를 야금야금 찔끔찔끔 모아가겠죠. 그리고 그 현실적인 증거는 결국 XRP 가격의 상승이겠죠. 암호화폐 하면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점점 XRP의 가치를 알아보고 XRP를 줍줍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500개의 XRP만 소유하고 있으면 당신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 단 이 5가지 잠재적인 이벤트가 성사가 된다면, 제가 뭐 계속 이야기 드렸었죠. 그렇게 많은 개수의 XRP는 필요하지 않다. 평단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냥 신념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어쨌든 이 잠재적인 5가지 이벤트는 누가 보더라도 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점점 그 잠재적인 일들을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올린 트위터의 인플루언서는 이 5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꽤 재밌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구라를 쳐놨는지. 어쨌든 첫 번째는 리플의 승리, 그리고 두 번째는 XRP 렐리스트. 그럼 1번, 2번은 체크가 된 것과 같이 이미 진행이 됐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 IPO, 기업 공개, 증권거래소에서 리플 IPO. 요 지금 이벤트가 굉장히 말이 많죠. 분명 브래드 갈링 하우스 또한 기업 공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분명 ICO와 IPO는 성질을 갖고 있죠. ICO 같은 경우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 가상화폐 공개를 뜻하고, IPO는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기업의 주식 및 경영 내용의 공개라는 뜻이죠. 비상장 기업이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요 지금 이벤트가 계속해서 말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리플이 SEC에게 패소를 하더라도 리플은 또 다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리플의 IPO, 요게 가능하다면, 그리고 XRP가 CBDC의 브릿지 통화로 가능하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준비 통화로서의 XRP, 요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XRP를 500개 정도 홀드하고 있어도 백만장자가 가능하다. 지금 리플 500개면 1000원 잡고 얼마죠? 하나로는 50만원이죠. 자, 그러면 충분히 50만원 정도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갖고 있을만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1번, 2번은 체크가 됐고 3번, 4번, 5번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00개의 XRP를 가지고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선 XRP 하나의 가치가 $2,000 정도 되면 되겠죠. 어쨌든 이 5가지의 충족 요건이 가능하다면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백만장자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맞죠? 다들 500개 정도는 갖고 계시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XRP 개수가 10,000개 정도였죠. 10,000개에서 30,000개. 그 개수에 대한 가치를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분들. 어려운 돈, 이자 내는 돈이 아닌 그냥 묵혀둬도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의 개수, 그 개수를 항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리플의 승리, 그리고 거래소 재상장, IPO, 그리고 CBDC 브릿지 통화, 그리고 미국 준비 통화, 세계 준비 통화, XRP, 모든 것들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백만장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